자, 출발할까요? 많이 힘드시죠? 날씨가 또 춥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죠? 됐어요, 내비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몇 쪽이냐? 427쪽에 나와 있는 5번 밑줄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공식을 하나 한번 아까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 해볼게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더라. 그럼 과세 표준이 뭘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온다. 1억, 2억, 3억, 4억. 가액으로 나오는 것을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종가세. 그럼 종가세가 될 때는 종가세가 된다. 가액이 나왔다. 그러면 종가세. 그런데 수량으로 나온다. 수량으로 나온다. 량, 수량, 건수. 건수가 한 건, 두 건, 세 건. 수량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는 뭐 부피, 면적 다 똑같아. 그러면 수량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 그러니까 가액으로 나오면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종량세. 끝. 이러면 돼. 그러면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야. 우리 배우는 게 다 종가세야. 따라서 종가세는 너무나 많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오늘 개강 때인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 여러분은 그래도 금방 잊어먹을 거니까. 그러면 종량세가 포인트입니다. 종량세는 수량이야. 수량. 그러면 여기는 건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지세야. 여러분이 매매계약서 썼다. 신고할 때는 우리가 인지 첨부해야 되겠죠. 그럼 인지는 뭐냐? 자, 얼마짜리 붙여야 돼요? 10,000원짜리 3장이다. 10,000원짜리 3장.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종량세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하기 전에 이렇게 배웁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왔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그럼 세율은 퍼센트 비율이 나와요. 항상. 예를 들어서 1억에 1%다 그러면 100만 원이 되듯이 대부분의 세금은 이 공식에 의해서 종가세야. 많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종량세는 뭐냐? 수량이나 건수인데 세율은 정액 세율이 나와요. 정액 세율이라는 건 뭐냐? 액수가 정해져 있어. 다른 건 비율, 퍼센트로 나오는 게 종가세지만 종량세는 세율이 아니라 세액이 나오는 게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에 양다리 걸친 게 등록면허세뿐이 없더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는 얘기야. 양다리 걸친 거.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너무 긴장하니까 그 다음 말을 잊어먹었네. 우리가 일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는 일부 종량세. 이 말은 양다리 걸친 거는 뭐뿐이 없다? 등록면허세뿐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다 해드릴까? 공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해드릴게. 뭐 자석이 있나? 그죠? 딱딱 붙었나? 처음에 당황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 얼마짜리냐? 10억짜리.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7억을. 대출 받았어. 그럼 은행에서는
7억을 빌려줬으니까 7억을 떼먹히면 안 되겠죠. 그럼 빌려준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당권 설정 등기죠. 이 돈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은행이 하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은행이 하는 건데, 채권자가 하는 건데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의 재산은 신경 안 써요. 내 돈만 신경 쓰면 돼. 따라서 갑의 10억짜리 재산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은행은 받을 돈이 얼마 있는 거야? 7억이죠. 그러면 은행이 요걸로 계산하고 세금 내는 거야. 자, 얼마짜리냐? 7억. 여기에 대해서 세율은 미리 공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시험에 매년 나오거든요. 세율은 그냥 오늘 알아두면 돼. 1000분의 2야.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등록면허세다. 이건 다 1000분의 2야. 전세권 설정했다. 다 1000분의 2야. 그러면 7억에 1000분의 2는 얼마가 될까? 됐어. 나 같으면 핸드폰 갖고 계산하는 신용이라도 내겠다. 다 해줄 거니까 견디자. 140만 원 내는 거야. 은행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누가 하느냐? 채권자가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 공식에 의해서 140만 원 내는 거야. 등록면허세. 끝. 말 이해 가요? 등록면허세 세율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2. 권리 설정은 다 1000분의 2야. 나중에 등록면허세 때 또 배웁니다. 자, 그런데 3년 뒤에 이걸 다 무사히 갚았어. 무사히 갚았으면은 갑의 건물에 붙어있는 저당권 설정을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말소등기라 하는 거죠. 그럼 말소등기를 할 때는 이 똑같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었죠. 이 건물에서 말소등기하는 거죠. 건물이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여러 번 하게 될 때 처음에 140만 원 내고 그 다음 말소할 때도 140만 원 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세금을 2번 내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등기, 추가 등기를 할 때는 한 건, 2건, 3건 수량이 나와. 한 건당 얼마가 되느냐? 6,000원이야. 정액세율이라고 아까 써놨잖아. 정액, 액수가 정해져 있어, 세금이. 말소등기는 건수, 한 건, 2건, 3건에다가 건당 6,000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6,000원만 내는 거야.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다 내고 두 번째 할 때는 또 내면 억울하니까 건당 얼마의 세금이다? 6,000원 세금이다 이거야. 그래서 금액으로 나오니까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니까 종량세, 양다리 걸친 건 등록면허세뿐이 없다는 얘기야.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부대찌개 드셔. 1인당 10,000원이야. 그러면 항상 찌개집의 공통점. 찌개는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사장님 마음대로? 내가 사장님이요. 많이 줍니다. 대부분이. 왜냐? 조금 주면은 밥을 다 먹었어도 배가 좀 고파도 찌개를 또 추가하면 10,000원이 필요하니까 그냥 나와. 밖에다가 핫도그 하나 더 사 먹어. 근데 찌개를 많이 주면은 찌개가 남어. 배가 좀 고파. 그럴 때는 공깃밥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영업 마케팅 전략이에요. 됐어.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런가 보네. 우리 자꾸 이질감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찌개집에는 찌개가 많어. 그럼 자, 부대찌개 얼마예요? 1인당 10,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짜리야. 그럴 때 주문하면은 공깃밥이 딸려 나오잖아. 먹었어.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어. 그럼
두 번째 공깃밥 추가를 하죠. 두 번째 공깃밥이야. 그럼 공깃밥 추가했을 때 10,000원을 더 내면은 나는 두 번 음식값 낸 것 같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한 공깃밥 추가해서는 공깃밥당 얼마? 1,000원을 붙는 거예요. 요 얘기 이해 가요? 저는 먹는 걸로만 예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따 점심 때 먹고 싶은 메뉴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딴 데 학원 같은 데 나가면 오늘만 좀 쓸데없는 얘기할게요. 일부러 먹고 싶은 걸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럼 원장님이 그 메뉴를 꼭 사줘요. 사인이 돼서.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음식값 10,000원. 공깃밥 두 번째 할 때는 10,000원 내면 억울하니까 1,000원에 공깃밥 추가란 얘기죠. 추가 공깃밥 1,000원. 요게 뭐냐? 세법을 배운 사장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세법에서 등기는 뭐냐? 처음에 할 때는 단에 140만 원. 근데 두 번째 등기를 할 때는 건당 얼마만 내라? 6,000원. 공깃밥 추가는 1,000원. 추가 등기는 6,000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엔 뭐가 나오냐? 추가 등기라는 걸 여러분이 문제에서 힌트가 나와. 이거 찾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단어에서 처음 등기인지 두 번째 등기인지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 처음 등기는 모르는데 두 번째 등기는 못 찾는 사람이 없어. 내 반에서. 한번 해볼까요? 겁먹었어. 말소가 뭐야? 말소. 말소. 지우는 거, 지우는 거. 지운다는 것은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거지. 옛날에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심심한데 말소나 할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했었던 거니까 지우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갑자기 당황했어 내가. 두 번째지. 옛날에 할 때 처음 지우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등기는 추가 공깃밥하고 똑같은 거니까 건당 얼마다? 6,000원만 낸다 이거야. 말소가 지우는 거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아주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외우지만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외울 필요 없어. 두 번째 등기는 공깃밥 추가와 똑같이 다 낼 필요 없다. 6,000원만 내라. 이해 가셔? 아니야, 겁먹었어. 또 준비한 게 있어. 변경 등기. 변경이 뭐야? 변경. 바꾸는 거는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 거지. 옛날에 하지도 않고 변경이나 해볼까? 심심한데?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그러니까 변경 등기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 해석하는 거야. 변경? 바꿨네? 옛날에 한 걸 바꾸는 거구나. 두 번째 등기네. 그럼 건당 6,000원. 끝. 이러면 돼. 건당 6,000원 되는 건 요거 두 개뿐이 없어요. 변경은 변경하고 말소. 변경은 여기에 구조 변경이 있을 때 있고 지목 변경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합쳐서 변경이라고 보면 되잖아. 말소 지웠다. 옛날에 한 걸 지웠어. 두 번째. 변경 바꿨다. 옛날에 한 걸 바꿨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항상 건당 얼마 세금이 6,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요 말 이해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험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외우다간 다른 거 외울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종가세, 수량이 나오면 종량세, 양다리 걸친 건 뭐뿐이 없다? 등록 면허세뿐이 없다. 등록 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1,000분의 2. 그러나 두 번째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외우고 싶어요? 외우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 이해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얼마나 쉬워. 시험에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지잖아.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등기예요. 두 번째 등기예요. 하고 노골적으로 힌트 주잖아. 이걸 갖다가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이게 힌트가 주어져. 자, 그래서 427쪽에 보면은 5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에서는 첫째 줄 보죠. 두 번째 줄,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 그런다?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는데 그러면 건수에 동그라미 치고요.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종량세. 그 다음 박스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세율은 밑줄 정률 세율 또는 퍼센트.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요. 요게 가액으로 나오면 얘는 퍼센트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박스 두 번째 수량 면적 종가세가 나왔다 그랬으면은 여기 봐. 한 건, 두 건 수량이 나왔죠. 그럼 요거는 정액세율. 정액세율이라는 건 X가 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가세는 퍼센트 비율로 나오는 거고 종량세는 X가 6,000원으로 나오는 거고 금액이 나오는 걸 정액세율이라고 그러고 퍼센트가 나오는 걸 정률세율이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428쪽 양괄호 1번 종가세. 종가세는 또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의 끝에 과세표준부터 밑줄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걸 말한다. 세목은 공부할 게 없어요. 왜?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니까.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종량세. 종량세는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과세부터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표시되는 것. 2번 세목. 세목 중에선 밑줄 등록면허세 중 일부. 괄호 안에 동그라미 말소. 말소는 지우는 거죠. 옛날에 한 걸 지우는 거니까 건당 6,000원이 세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경의 동그라미. 변경이라는 건 바꾸는 거죠. 옛날에 했던 걸 바꾸니까 두 번째 건당 세금이 얼마 된다? 6,000원이 된다. 그럼 여기서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여러 번 나와. 여러 번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는요. 수수료야. 수수료. 공짜가 없어.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계산하니까 4,000원 나왔어. 4,000원이 나와도 6,000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어야 된다? 6,000원이야. 이 이론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지문을 얘기할 테니까 맞나 틀리나 봐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 6,000원. 시험이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세법 시험은 두 갈래 길로 나와요. 한 번은 옳은 지문, 다음에 나올 때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옳은 지문. 그래서 한 번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나오고, 다음에 출제가 될 때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어도 6,000원을 징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오늘 기출문제 엄청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들이 해볼 만한 것들이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하나 더 밑줄 인지세. 인지세는 한 장, 두 장, 세 장 수량으로 나오니까 종량세가 된다는 얘기죠. 끝.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요거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뭐냐? 언제든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독립세라고 그래. 얘는 트리플 A형이야. 내성적이라서 혼자 나타날 수 없어. 얘가 있어야 나타난다. 쫓아다닌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얘기합니다. 얘는 혼자서 나타나는 거. 얘는 얘가 있어야 쫓아나오는 거.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독립세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가세는 딱 3개를 공부하는데 이 중에 교육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따라서 쫓아다니는 부가세는 2개만 신경 씁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여기 보세요. 얘들은 국세, 지방세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벌써 몇 번째가 나타나는데 그만큼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농어촌 특별세다, 지방교육세다 2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계속 배웁니다. 혼자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독립세. 이걸 본세라고 얘기합니다. 본세. 그 다음에 여기에 쫓아다니는 세금, 쫓아다니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하죠. 시험에 뭐가 나오냐?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게요.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기니까 부가세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안 돼. 시험 볼 때는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이름이야. 일종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세금이 아니야. 세금이 아니라 뭐가 돼요? 쫓아다닌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야. 부가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얘는 세금이고. 오케이?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일종, 조세 일종이지만 부가세는 따라다닌다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지 세금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부가세는 얘할 때만 나오는 거야. 독립세가 있을 때만 부가세가 나와. 이외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세는 여기 써 있는 대로 5가지가 다 독립세야.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쫓아다니느냐 연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출발할게요. 제일로 어려운 게 취득세야. 취득세.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2번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요거는 독립세야. 얘 뭐가 쫓아다니느냐 하면은 항상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녀요. 항상 요 놈의 20%가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는 추가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20%니까 2,000원 더 내는 거야. 그래서 등록면허세 얼마 내는 거예요? 12,000원 낸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세금이다. 추가적인 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세가 엄마야. 부가세가 딸린 애기야. 엄마, 등록면허세라는 엄마는 애기 이름이 지방교육세야. 항상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게. 말 이해 가셔? 불안한데? 아니야. 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가 엄마야. 얘도 딸린 애기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이해 가셔? 아니야. 또 준비해 놓은 거 있어. 4번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엄마가 종부세야. 딸린 애기는 누가 되느냐? 이게 탄생 비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옛날에 종부세가 생기기 전에는 재산세만 냈어.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냈어. 근데
종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재산세 내던 사람이 종부세도 추가로 내야 돼. 그런데 딸리네를 갖다가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냈잖아. 그럼 종부세 낼 때 또 지방교육세를 내라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2번 내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걸 머리 써가지고 개정작업하던 사람이 똑같은 거 2번 거둘 수 없지 않냐?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이것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얘 냈어. 또 내면 저항이 심하죠. 그래서 이름만 바꿨어. 농어촌 특별세로 걷자. 이름을 바꾸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취득세에서 이따 배우겠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10%야. 그럼 여기는 얘만 10% 하면 얘랑 안 맞잖아. 그래서 세율만 수정을 한 거예요. 이게 세법 개정안이에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 연결이 맞냐 틀리냐 요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가세는 3개가 있지만 이 중에 2가지만 신경 써라 이거야.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신경 쓰면 된다니. 그래서 여기서 지방교육세 걷었으니까 여기는 나머지 농어촌 특별세를 걷는 거예요. 똑같은 거 2번 내면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나오는데 이거라면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옛날 얘기. 우리가 등기할 때 옛날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 따로, 등기하면 등록세 따로 냈어요. 그러니까 사면 취득세 내,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 내, 따로따로 걷었어. 하다 보니까 취득세만 내고 등기 안 하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되팔았어. 세금을 줄이려고.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에는 등기해야 등록세 냈어. 그러니까 세금 회피하려고 등기 이전 안 하고 되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쏙 빠진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해서 따로따로 걷던 것을 취득과 관련되면은 취득세 걷을 때 같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은 뭐야? 미등기 전매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 취득세 낼 때 등록세금까지 같이 걷으니까. 말 이해 가죠? 그래서 취득세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취득세 때 또 배워. 오늘 설명 듣고 잊어먹으면 돼. 그래서 취득세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야. 과거에 순수한 취득세와 순수한 등록세 한 지붕 두 가족이라 이거야. 한 지붕 두 가족이면 애도 딸린애도 2명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럼 엄마가 누구냐? 취득세야. 그러면 애기는 농어촌 특별세가 10%가 붙는 거예요. 요거에 10%가 농어촌. 그 다음 등록세에 대해서는 똑같은 게 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부가세는 2개만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여기에 농어촌이 붙었으니까 등록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얘는 똑같이 몇 프로? 20%예요. 지방교육세는 다 20%야. 다만 농어촌 특별세만 취득세는 10%, 종부세는 부자니까 20%. 끝. 요 한 지붕 두 가족 연결. 이게 취득세 때 자세히 배웁니다. 그럼 오늘 부가세 연결을 배운 다음에 취득세 때 또 배워. 등록면허세 때 또 배울 거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오늘 처음에 뭔 말인지 몰라?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다 배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세죠.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 부가세는 없지만은 딸린 애기는 있어요.
딸리 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방소득세라고 얘기해. 10%.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가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만 납부세액은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딸리 내기는 있어. 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그냥 소득세나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야. 부가세가 아니면 얘는 뭐가 되느냐? 독립세야. 얘도 독립세. 얘가 부가세였다가 얘들하고 똑같이 개정이 몇 년 전에 돼서 독립세가 된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 출제해 보겠습니다. 문제 하나 잘 보세요. 1, 2, 3, 4, 5 5개 나왔어. 답이 몇 번? 5번? 문제가 뭔데? 문제도 모르는데 답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는. 이건 뭐냐? 다음 중 부가세 연결이 틀린 것은. 얘는 부가세가 아니야. 독립세니까. 다 부가세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연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농어촌이 나오지. 시험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건 두 가지예요. 취득세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딸리네도 둘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가세는 없지만 딸리네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세가 재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낼 때 얘들도 같이 내. 요거 낼 때 얘들도 같이 내요.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가 경기도청에서 갖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돌려주고 합니다. 서로 알아서 해줘. 부가세는. 근데 얘는 재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얘도 독립세고 얘도 독립세야. 근데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야. 지방자가 있으니까. 그럼 국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재작년까지는 세무서에 얘까지 내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줘서 했다가 야 서로 독립세인데 왜 이걸 한꺼번에 한 군데다 신고하냐? 안 된다. 따로따로 해라. 이게 작년부터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세무서에 내면 알아서 다 해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따로따로 신고하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무서 평상시 하던 대로 세무서에 갔다가 같이 신고하면은 세무서 직원이 알아서 해줬어. 이게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럼 따로따로 해야 된다. 실무예요. 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 납부합니다. 얘도 5월 달에 같이 냈었어. 근데 따로따로 해야죠. 불편하니까 얘를 한 달 뒤로 딜레이를 해줬어요. 얘 5월, 얘 6월. 여러분이 일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세무서에 한꺼번에 신고할 걸 따로따로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셔서 사업장을 열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소득세는 10% 지방소득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볼까요? 하나. 복권. 복권이 1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1억짜리가 당첨이 되면 세금 떼어야 돼. 세금이 소득세가 20%예요. 그리고 요거의 10%가 지방소득세야. 요거의 10%야. 20%의 10%니까 2% 되죠. 그래서 세금을 22% 띱니다. 2,200만 원이죠. 그럼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건 얼마야? 7,800만 원 입금돼요. 이제 여러분이 세법을 배웠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앞으로 복권 당첨될 거니까.
1억짜리면 22%예요. 이 22%가 소득세가 20%, 요거의 10%니까 2%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1억짜리 창피하잖아. 100억은 돼야지. 1억은 군것질이죠. 100억이 당첨됐다. 3억이 기준입니다. 복권은. 3억까지는 22%. 3억이 초과되면은 30%하고 10%니까 3%야. 따라서 세금을 얼마 떼어? 33억을 떼는 거예요. 100억이면. 그럼 내 통장에 얼마 들어가? 67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의 당첨자 여러분들, 받을 돈은 이거야.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얼마 받을 거다 하고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나가는 요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복권을 삽니다. 매주. 어느 지역이 나랑 맞나? 딱 한 군데만 맞는 데가 있어. 5만 원짜리 2번 됐어. 여기는 오늘 처음 샀으니까 모르지. 다음 주에 내가 말씀드릴게. 기대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나오면 항상 10% 뭐가 따라다닌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다닌다 이게야. 오케이?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여기에 부가세 개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오늘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 때 또 배워. 등록면허세 때 또 배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엄청 힘들다. 그러면 428쪽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자, 6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1번 독립세는 대부분의 조세가 해당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럼 2번 동그라미 부가세.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다. 여기에는 국세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중에 농어촌 특별세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동그라미 지방교육세가 있더라. 그래서 부가세는 3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이거예요. 연결되는 부가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면제도가 있어요. 감면. 감면이라는 건 뭡니까? 감소, 세 줄여준다. 일부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감면이란 말은 우리끼리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감면해준다, 깎아준다. 그럼 깎아주는 조세는 5개 중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 건 뭐 일부는 다 있습니다만은 3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이 3가지도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 세법은요, 잔인한 법이에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유치하고 쫀쫀하고 구멍투성이고. 그래서 항상 세법 개정은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가 먼저 절세를 해. 절세하는 방법. 그게 들통이 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세법 개정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전문가가 길을 터. 들키면은 또 메꾸려고 개정 들어가. 이게 세법 개정이에요. 전문가들이 먼저 틈새를 찾아내. 활용을 해. 그러다가 정부가 알게 되면은 그걸 메꿔 땜방을 해. 그게 세법 개정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뚫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뒤늦게 메꾸는 거야. 그러면 감면이라는 세금은 뭐냐? 감면은 뭐냐? 생색내는 거야. 생색낼 때 어떤 게 있느냐? 한 번만 걷는 세금만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한 번이니까. 여러 번 걷는 거는 감면해 줄 수 있어 없어?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세금? 뭔지 뭔 말이다고?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한 번 걷으니까 그래 알았어 깎아줄게. 생색내.
매년 내는 세금이야. 얘는 안 깎아줘. 한 번 깎아주면 매년 깎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이다 그러면 뚫어지게 보면은 항상 세금은 많이 거들라고 그래. 생색만 내. 무슨 말이냐? 5개 조세를 우리가 배우는데 한 번 내는 세금이냐? 매년 내는 거냐? 이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어요? 취득세 몇 번 걷어?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등록면허세 몇 번 걷어? 그러니까 깎아줘. 재산세 한 번 걷어? 매년 걷어? 매년 걷으니까 감면 안 해줘. 슬슬 세금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부세 한 번 내? 매년 내? 그러니까 안 깎아줘. 양도소득세 한 번 내? 매년 내? 그러니까 깎아줘.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해 가셔? 나중에 저랑 배울 때는요, 세금의 성격을 갖다가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지. 그거에 대한 건 앞으로 개봉박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감면은 한 번 걷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알아요. 양도소득세. 요건 감면제도가 있어. 그 다음에 세금의 유치한 성격. 보세요. 이분한테 남자분이 깎아줄게. 그리고 가을철에 낙엽이 내리는데 바바리 코트 기돌리고 휙 돌아서 가. 멋있어 안 멋있어? 이러면 안 되는 않고 멋있던데 왜 우린 대화가 안 돼? 멋있잖아. 아주 쿨해 보이고. 세금은 그러지 못해. 깎아줄게요. 그리고 가질 안 해. 왼손을 내밀어. 깎아줄게요 하고 왼손 내밀고 깎아줬으니까 20% 토해내세요. 우리나라 왜 나한테 의식을 하는데? 세금이 이거예요.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팍 돌았으면 멋있어. 근데 우리나라 세금의 성격은 오늘 일부 얘기하지만 깎아줄게요 하고 손을 내밀어. 깎아줬으니까 20% 달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줬다가 뺏는 게 제일 싫죠? 20% 돌려주세요. 기분 좋아 나빠? 나쁘니까 달래줘야 돼. 세금에 달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달랠 때 어떻게 달래느냐? 야 20%만 덜어내나? 그럼 짜증나니까 어디다 쓰려고? 바깥분이 용돈 좀 줘. 그럼 대뜸 뭐라 그래? 땡큐. 그리고 돈 줘요? 어디다 쓰려고? 그럼 달래야 되니까 좋은 일에 쓰려고. 그럼 세금을 좋은 일에 쓰는 건 농어촌에 쓰는 것뿐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로 20% 도로 뺏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 감면해줬다. 그러면 20만 원을 도로 뺏어요.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 특별세에 쓴다고. 이게 감면제도입니다. 이거는 오늘 배우고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오늘 배우면 끝나도 돼요. 그래서 요거.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428쪽에 맨 밑에 핵심 박스 나와 있죠. 박스에 보면은 자, 취득세 밑줄. 취득세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뒤에 숫자 보지 말아요. 밑줄 농어촌 특별세. 세 번째 줄에 밑줄 지방교육세. 취득세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딸리 내기도 두 개가 나오는구나. 끝. 이렇게만 알면 돼. 숫자는 오늘 안 배웁니다. 오늘 배우면 진짜 가출해. 취득세 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나오죠. 그런데 동그라미 감면해주면 20% 또 내야 돼. 어디에 쓴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그 옆에 감면세액의 20% 다시 어디로 뺀다? 농어촌 특별세. 감면이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밑줄 재산세. 재산세는 여기 나왔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종합부동산세 밑줄 여기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없다고 그랬죠. 독립세만 있죠. 그리고 밑줄 감면을 해주면은 20% 뭘로 뺏는다? 농어촌 특별세로 뺏는다. 그 다음에 다시 맨 위에 취득세 보면은요, 오른쪽에 농어촌 특별세 두 번째 줄에 괄호 밑줄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 어디로 뺏는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끝.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야. 연결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감면을 해주면 똑같아요. 공통사항. 감면 깎아줬다. 그럼 20% 다시 뺏는다. 어디에 쓴다? 농어촌 특별세로 쓴다. 농어촌에 쓴다. 그래서 얘가 효자예요. 농어촌이. 농어촌은 다음 시간에도 배우는데 농어촌에 쓴다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거 거둘 때 핑계가 농어촌이야. 그럼 만사형통이에요. 얘는 원래 폐지가 되기로 했는데 계속 여태까지 연장이 된 거야. 왜 그래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10몇 년을 이어온 거예요. 원래 아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목적세 아까 배웠죠? 이건 걷어서 여기다만 써야 돼. 목적세는요 한시적이에요. 요때까지만 걷겠다 이거야. 얘가 목적세거든. 농어촌이. 요때까지만 걷기로 한 거야. 약속이. 근데 저항이 없으니까 3년 연장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목적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 없어집니다. 그중에 오래된 얘기 할까요? 방위세. 방위세다 그러는 게 목적세예요. 얜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돼? 어떤 분은 그래. 걷어가지고 방위병 월급에만 써야 된대. 국토 방위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무기를 산다든가 뭐 이런 거. 대포를 만든다든가. 일정 기간 끝난 다음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목적세라는 것은 요때까지만 걷는다 이거야. 한시적이야. 근데 얘들은 지금 살아있는 건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요거는 저항이 셌어요. 국방예산 다 어디다 쓰고 이거 또 걷냐 이거야. 그랬다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 거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계속 살아남고 있다는 것. 또 지방교육세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 그 두 가지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요것은 체크. 다음 주에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안 나갔지만 이론은 어마무시한 양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오늘 설명한 3시간 동안 내용은 설명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근데 나갈 때 다 잊어먹을 거죠? 이젠 뻔뻔스럽게 대답도 내내 그래요. 이제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간다 그러면 보내줘. 쿨하게. 왜? 다음 주에 또다시 부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을 이렇게 2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거는 분량이 많으니까 다 하고 가면 갈수록 범위를 줄여드릴 거예요. 전 항상 실전주의입니다. 나올 놈 17대 1로 싸운다. 그럼 몇 놈만 패? 한 놈만 패는 거예요. 17명을 한 대씩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 한 놈만 패면 나머지 안 와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것만 매년 그래서 강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나올 만한 것들만 우리가 나중에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은 뭐 12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매년 예를 들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글씨는 되겠습니까? 보시겠어? 뒤에 괜찮아요? 목소리는 어때요? 좋아요? 설명하는 것도 군더더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내 자랑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항상 즐겁게 하자고요.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즐겁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429쪽은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